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재밌고 쉽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주의 감귤은 안전할까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제주의 농산물 재배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는 거죠. 네, 이제 또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관심사가 하나가 과일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마트 네. 갔다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관련해서 좀 어거지로 관련된 소식, 제주도 과일, 농산물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네. 이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그 과일, 이게 어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계속 네네. 올라가는 게. 요게 가속화됐을 때,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앞으로 재배 적지, 적합지가 변하게 될까?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이. 그 데이터 토대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의 농수산물 하면 감귤을 뺄 수가 없죠. 근데 뭐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주에서도 뭐 망고도 더 재배가 많이 되고 바나나도 재배된다. 이거는 좀 반가웠는데, 감귤의 재배 적지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무섭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감귤에 대한 그 재배 적지 변화가 좀 큰 편인가요? 이미 사실 변화가 시작됐어요.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주도 하면 감귤, 감귤은 제주도에서만 거의 뭐 자란다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내륙 지방 일부에서도 이미 감귤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네. 보면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를 제외하고 내륙 지방에 감귤을 기르는 그 면적이 10헥타르가 안 됐거든요. 근데 2020년대로 들어서니까 120헥타르까지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12배가 불과 한 20, 30년 새에 확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감귤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제주도 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육지까지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면 그럼 지금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예상하기로는 2030년부터 2050년대까지는 감귤 재배가 가능한 그 한계선이라고 하죠. 예. 그 선이 전남이랑 경남 해안까지 이제 올라가서 계속 확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게 2070년까지 가면 너무 놀라운 게 화면에도 나오지만 강원도 해안까지 강원도요. 네, 정말 이제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보니까 제주도는 중산간으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제주도 현재는 거의 뭐 중산간 외에 이제 서귀포 해안가죠. 예. 거기가 많이 이제 지금 기르고 있지만 예. 앞으로는 중산간이 재배 적지가 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구자 향당근을 촬영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이 구자 당근도 제주의 대표 월동 채소잖아요. 변화가 어떨까요? 제주 당근이 뭐 전국에서 생산량이 제주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네. 할 정도로 대표적인 제주도의 작물인데,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미 수입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그 제주도 당근 재배 농가의 그 조금씩 줄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농촌진흥청이 예상하는 부분이 월동 채소가 이제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당근이 또 월동 채소잖아요. 네. 당근이나 무, 양파 이런 것들이 좀 기르기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제주도에서 재배 면적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게 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대표 작물 감귤 그리고 당근을 얘기했는데 또 제주도 하면 마늘도 빼놓을 수 없죠. 제주는 만홍인데 최근 제주 마늘 재배 면적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것도 맞나요? 네, 제주도가 또 관련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이제 매년 하는 건데 마늘 농가 대상으로 재배 의향 조사, 얼마나 재배할 거냐 올해. 네. 요거를 이게 조사를 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마늘 재배 면적이 1,175헥타르. 이게 이제 작년보다는 67헥타르 정도 면적이 감소한 그런 수치가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늘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예. 이게 이제 농민들이 말을 하기로는 농협이 마늘 수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농민이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내놓지 않아서 그런 거를 많이 좀 아쉽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마늘이 1년 농사잖아요.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해질수록 이게 또 한 번 뭐 날씨가 이상해지면 마늘 농사 1년 거를 이제 망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농사라서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이런 좀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는 어렵고 또 농협 수매가는 떨어지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재배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이제 제주 마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것도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한때 마늘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농가 찾아가서 또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농민분들한테 들었는데 제주산 마늘이 이제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난지형 마늘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지형 마늘이 추운 데서 자라는 건데 난지형 마늘 특징이 굉장히 좀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맵지 않고 향도 이게 강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제주도 마늘이 맛있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상 기온이 자꾸 발생하니까 춥지 않아야 될 시즌에 추워지고 막 이러면 이제 마늘이 한지역 마늘처럼 좀 맛이 매워진다든지 좀 이런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 마늘 참 맛있는데 이 이상 기온으로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제주가 이 난지형 마늘 재배에 적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후가 변화하는 것도 마늘 재배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또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90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난지형 마늘 재배 적합지는 뭐 지금이랑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라산 중산간 일대 제외하고 제주도 전체에서 이제 재배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한동안은 100년 이상은 이게 지금이랑 비슷할 거라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전국 범위로 확대하면은 이게 확 달라져요. 전국으로 확대하면은 난지형 마늘의 재배 적지가 2020년 대비 2090년대에는 960% 이상 재배 적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난지형 마늘을 기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일단은 난지형 마늘인 제주 마늘이 한지형으로 가까워져서도 맛의 품질이 조금 변화되는 부작용도 있고 게다가 다른 지역도 이런 난지형 마늘들이 점점 재배 적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 제주 마늘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또 걱정이 되네요. 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사실 그래서 네. 나오는 거고요. 또 예상하시겠지만 아까 그 아열대 작물 얘기하셨잖아요. 예. 바나나, 파파야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좀 열대 과일들이 제주도에서 좀 경쟁력을 많이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재배 면적도 실제로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서 2019년이랑 2020년 불과 1년 사이에 아열대 재배 농가가 4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아열대 재배 농가 수가 2019년에 107개 농가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56개 농가로 이제 급증했고 이제 현재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감귤 재배 면적이 이제 막 다 위로 쫙 올라가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겪는 건 좀 아쉽지만 오히려 비관만은 할 건 아니다. 아열대 농작물들이 앞으로 이제 제주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좀 희망 회로를 하나 더 돌려보면은 예. 이제 아열대 작물을 보통 이게 우리 하우스라고 하죠. 하우스 안에서 기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좀 많이 부가 비용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노지에서 만약에 아열대 작물을 잘 기를 수 있다 싶으면 이게 이제 그 비용들이 다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예. 좀 가격 경쟁력을 기를 수 있지 않겠냐. 가온 재배 비용 네네. 그게 이제 노지에서 기를 수 있는 그게 좀 세이브 되겠다라는 예측도 많이 하고 있죠. 네, 종합해보자면 기후변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미리 대비를 한다면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